자,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봐야 될 텐데요. 네. 미국 시장. 그래도 이제 장이 또 쉬었다가 미국 장이 이제 과매도가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조금 반등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들죠. 우리나라 시장은 월요일날 박살내놓고 네, 지들은. 어제는 미지근하게 올려놓고 근데 어제 지들은 막 2% 3%씩 오르고 네. 진짜 얄미워 죽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우존스가 2.15, S&P 500 2.45, 그렇죠. 나스닥 2.5 정도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오늘 요거 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야간 선물이 0.6% 올랐기 때문에 아마 시작은 2%대는 아니지만 0.6%대 상승은 어느 정도 시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누누이 던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조심해야 된다. 시장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냐?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은 불안전. 사실 뭐 FOMC나 우리 이제 금통위 같은 경우는 뭐 7월 달에 있습니다. 뭐 CPI 7월 말쯤에 있어요. CPI는 뭐 10일이나 11일쯤 있겠지만 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따다당. 실적 발표. 네, 실적 발표가 돌아왔고 그 정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신금투에서 삼성전자 컨센을 하향시켰죠.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어더컷에 대한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제 미국 이제 반등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바닥 다지기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바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최근부터 어느 여러 방송에서 페닉셀 얘기가 나오고 아직 사이드카가 안 나왔다 얘기를 하는 거 보니 보통 이런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면은 바닥 신호긴 한데 네. 그래도 우리가 2분기 실적만큼은 제가 봤을 때 1분기보다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업종이고 일단 지금 PC 수요 안 좋죠. 지금 최근에 저번 주인가요? 인텔에서도 그거 서버용에 대해서 오더컷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그 엄청 GPU 그래픽 카드 그것도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채굴을 안 하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우리 IT 안 좋아라는 걸 이미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신호를 계속 줬어요. 사실 2분기 때 뭐 그럼 2분기 때 실적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거 아니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3분기도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사실 IT 쪽인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삼성전자에서도 3나노에 대해서 지금 연기를 했죠. 맞아요. 양산에 대해서 네. 그만큼 지금 IT 분위기가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제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 비상경영 돌입을 했다 했잖아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왜 그동안 삼성전자 실적이 1분기 좋았는데 왜 주가가 안 올랐어요? 의미랑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약간은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런 생각을 했을 때 2분기를 충격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미 선방했냐라는 의견으로 아마 7월 초까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7월 초까지는 적어도 7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잠정 실적 발표를 7월 초 중순에 하니까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시장의 향방이 추가적으로 빠지느냐 여기서 반등을 다지느냐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우리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3나노 관련해서 이제 잠정 연기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사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주주니까. 아니요. 그럼요. 우리 오픈 채팅방에 다 정보들이 올라오니까 제가 다 아는 거죠. 그거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센스쟁이. 네. 모닝부터 잠 깨기도 힘들고 또 장 걱정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알겠어요? 오픈 채팅방에 그런 정보들이 깔끔하게 또 올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정보 공유들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이 더욱더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오픈 들어오고 싶으세요? 댓글로 지금 우리 민재 작가님 이제 올려드립니다. 자, 바로 올라. 이제 바로 나오세요? 잠깐 욕하면서 제 과학 이럴 줄 알았는데 바로 나오셨네. 와, 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픈 카톡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렸죠. 비밀번호까지 친절하게 5959라고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정보 꾸준히 아침 일찍부터 남해 주신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시겠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분 굉장히 부지런한 분입니다. 지금 항상 눈이 계속 감겨요. 네, 지금 뭐 우리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부터 고생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최신화된 뉴스들 또 이런 소식들 아침 일찍 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 여러분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 계신다면은 빨리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린이님도 와주셨고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죠. 오시니까. 네, 우리 차장님이랑 이건희 차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또 미국 시장 또 좀 훑어보자면은 팜유. 팜유? 밀. 밀. 어제 선물 가격이 5% 이상 빠졌죠. 아,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사실 뭐 지금 워낙 기온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수확 시기가 빨라졌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 이제 거기에 대한 곡물에 대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제 시장에 우리 흔히 곡물 관련주들은 미국 주식들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 완화 아닌가? 지금 이제 어제도 최근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조선은 왜 올라? 그동안 이제 건설 빠졌지, 항공 빠졌지, 그 흐름을 비슷하게 얘기해 보면은 네. 봐봐요. 항공은 리오프닝인데 여객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데 왜 빠져요? 유가 때문이죠. 유가 때문에. 그렇죠. 네. 이미 계산기 다 두들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자, 그러면 건설주는 부동산 대책을 하는데 건설주는 왜 안 올라요? 원자재 부담이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선주는 근데 조선주는 왜 올라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후판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신조선가가 그만큼 시장을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미 160 이상이고 2008년도 그 190 근처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조선은 수주가 계속 나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선이 버티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항공주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설주 같은 힘을 못 받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 만약에 오늘 곡물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라면, 팜유 같은 경우는 라면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 라면에 대한 농심이나 이런 주식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플레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들이 다른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인플레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런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서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그동안 다 같이 빠졌지만 오를 때는 다 같이 오르지는 않는다. 그런 흐름들이 이제 서서히 눈에 업종별로도 이제 분명히 보일 겁니다. 이제 돈 벌 수 있는 구간은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비를 할 필요가 이런 있다. 소식 하나하나에 따라서 전체가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네, 관련 그렇죠. 수혜를 받고 그동안 빠졌던 게 확 반등이 나오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그럼 삼성전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제일 먼저 다가갈 게 삼성전자일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쉽잖아요. 그냥 그럼 주식 반등하면 삼성전자가 제 첫 번째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맞아요. 분위기 좋아지니까 그럼 뭐야? 우리 코스피 대표 주자 3전 들어가자 이렇게 할 그렇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관점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분 세밀하게 기사 하나하나 뉴스 하나하나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를 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공부를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 중요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왜냐면 이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지금도 많진 않지만은 그 주식하면 삼전 사야지 이랬거든요. 저도 유가가 90달러 때 내려오면 항공주 추천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관련해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안에 그렇죠. 침체가 닥칠 확률 48%. 원래는 35% 정도로 봤는데 48%로 올렸고 내년에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30%. 그죠. 이 정도면 엄청 올린 거죠. 그죠. 지금. 일단은 사실 유가를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곡물 가격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잡는다로 치지만은 사실 가장 큰 게 지금 에너지 쪽이니까요. 지금 독일이랑 이탈리아는 미칠랍니다 지금. 지금 걔네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요금 관련해서 지금 걔네들은 지금 죽으려고 하는 상태인데 그런데 인플레까지 지금 인건비까지 확 올라가 버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유럽 쪽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유럽 쪽. 만약에 시장이 향후에 더 빠진다라는 이제 변명을 됐을 때 분명히 지금 이제 서서히 겨울철 또 다가올 거고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수요가 시장에 흔들 수 있는 큰 하락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흔히 아까 말한 페니셀 사이드카 발동 서킷 브레이커 나오는 거 아니냐 그게 유럽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이런 우려까지는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안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은 음. 그런 우려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뉴스로는 뭐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7월에 0.5, 0.75 금리 인상하는 거 꽤 합리적이다. 이거 뻔한 소리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참 뻔한 소리고. 당연히 해야 저 되는 아침에 보면서 리치몬드 보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집 이름이 리치몬드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쭉 또 한번 좀 보자면 백악관에서 유류세 한시 면제 결정했다. 이거 이야기도 있었고요. 곡물 운송 관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유엔 사자회담 곧 개최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게 원숭이 두창이죠. 원숭이 두창. 사실 저번 주에 저도 우려한 것 중에 유럽도 말도 있었지만은 원숭이 두창이 걱정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동안 유럽이랑 호주랑 북미 쪽에서 나와서 시장에서 하도가 됐고 WHO에서도 비상선언을 검토를 했는데 국내에 나왔다? 그러니까요. 중국, 일본 쪽에서 나오게 되면 이거 혹시 나중에 격리나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떻게 감당하지?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밑에 헤드라인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의심한 적 국내 첫 발생. 와. 사실 그렇게까지 맨 처음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이게 뭐 코로나처럼 그렇게까지 뭐 걱정하고 이럴 것도 아니고 그냥 워낙 그동안에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 이런 거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 생길 때도 하는 분위기인 거다 했는데 어우 이제 마냥 또 그렇게 볼 건 아닌 거. 그렇죠. 하필 지난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유튜버 네. 흔히 200만 1990만 되는 흔히 말하는 슈카월드에서도 원숭이 두창을 언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왠지 이 여기에 대해서 뭐 여기까지 되겠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심각해지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시장에 이 문디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제 저도 저녁 자기 전에 인천 그 뉴스를 보면서 오늘 시장에 조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